저는 지금 제 집에서 아내와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은퇴 자금 1억 원으로 매달 꼬박꼬박 250만 원씩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한 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투자로 집까지 잃었고 제 아들도 주식으로 직장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1억을 불리는 걸 포기하자. 대신 1억을 월급으로 만들자. 어떻게 공장에서 35년 일한 평범한 생산직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투자할 뻔했어요. 아들과 친구가 계속 꼬셨거든요. 아버지, 지금 안 하면 바보예요. 형, 나 또 대박 났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35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 출근, 오후 6시까지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 지나니까 공장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박 형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상호야, 오늘 밤 내가 쏠 테니까 나와봐.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커피 한 잔도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겠다니까요. 만나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번쩍이는 신발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야, 상호야. 형이 요즘 완전 대박 났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증권 앱을 보여줘요. 봐봐, 이거. 석 달 만에 2천만 원 벌었어. 정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 진짜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좋은 종목 하나 잡아서 쭉 가는 거지.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더라고. 박 형은 그날부터 저를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상호야, 너도 퇴직금 있을 텐데 좀 해봐. 요즘 안 하는 놈이 바보야. 심지어 투자 관련 책까지 사다 주면서 이거 읽어봐. 정말 쉬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큰 압박은 집에서 왔어요.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투자 안 하면 진짜 바보예요. 저도 벌써 1,000만 원 벌었어요. 아들이 핸드폰으로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시작하면 몇 천만 원은 금방 벌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 관련 주식이 정말 뜨거워요. 아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말 사방에서 투자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도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요즘 하는 종목 하나 있는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주식인데 테슬라처럼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거예요. 아버지도 꼭 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기울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돈도 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들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아버지,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저 회사 직장 동료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박 형의 압박은 더 강했어요. 상호야, 진짜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는 벌써 3천만 원 벌었다고. 너는 언제까지 통장에 돈만 재워둘 거냐? 그러면서 또 핸드폰으로 실시간 수익률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형, 그런데 만약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이고, 뭔 소리야. 좋은 회사 주식은 떨어져도 금방 회복돼.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거지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 박 형 말이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내까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박 형도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는 게 맞나요?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다 준 투자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도 들어봤어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는 법, 초보자도 쉽게 하는 주식 투자 이런 영상들 말이에요. 증권사 앱도 깔아서 차트도 봤고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말로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좋은 회사 주식 사서 묻어두기만 하면 돼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박 형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야, 상주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종목 그대로 따라 해봐. 내가 사면 너도 사고 내가 팔면 너도 파는 거야. 그럼 나랑 똑같이 벌 수 있다고.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투자를 시작할 뻔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왜? 무슨 일이야? 주식이 완전 폭락했어요. 제가 투자한 전기차 주식이 하루 만에 30% 떨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괜찮다. 또 오르겠지 뭐.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뉴스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모든 관련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또 떨어졌어요. 이틀 만에 50% 날아갔어요.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박 형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상호야, 나 정말 망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박 형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형,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하던 주식들이 줄줄이 폭락했어. 석 달 동안 번 3천만 원이 나흘 만에 다 날아갔어. 아니, 원금까지 손해봤어. 박 형이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상호야, 다행히 너는 아직 안 했지? 진짜 다행이다. 나는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 형의 다음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아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높잖아.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더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번 돈은 다 날아갔지만 지금이 정말 저점 같아요. 지금 더 사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들아, 그만해라. 더 하면 안 돼. 아버지, 지금 그만두면 진짜 바보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더 사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신중하던 아이가 도박꾼처럼 변해버린 거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을 벌 때는 자신감으로 가득하지만 잃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제가 만약 그때 시작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아들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비상금 대출 받아서 좀 더 사려고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바닥이라고 하고 있어요. 미쳤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겠다고? 아버지 모르세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요. 제 직장 동료 김 과장은 이번에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3천만 원 더 투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해요.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신중하고 계획적이던 아이가 도박꾼 같아져 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상사가 저한테 경고했어요. 업무 시간에 주식 차트만 본다고. 그러면서도 아들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놓치면 정말 큰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박 형은 더 심각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왔어요. 상주야, 나 진짜 죽겠다. 집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형,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몰래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투자했다가 들켰어. 5천만 원 더 날렸어. 집사람이 통장 확인하다가 알게 됐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박 형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형, 정신 차리세요. 정말 그만하셔야 돼요. 알아. 근데 상호야,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종목을 찾았어. 한 번만 더 하면 원금은 건질 것 같아. 손실을 보고도 계속 더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약 중독자 같더라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결국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거든요. 팀장이 최종 경고까지 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주식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전업 투자자가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아내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미쳤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저런 꼴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아들과 박형을 보니까 투자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박형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 투자는 절대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특히 은퇴 후에는 더더욱 위험하구나. 아들이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억을 불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이 처음엔 당연히 펀드나 주식을 추천하더라고요. 고객님, 요즘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투자 안 하시면 기회를 놓치세요. 아니요, 투자는 절대 안 해요. 제 아들이 투자로 직장까지 잃었거든요. 안전한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러자 직원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더군요. 첫 번째로 즉시연금을 추천해 줬어요. 5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시면 매달 약 20만 원씩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적긴 하지만 절대 끊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확실하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어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 활용이었어요. 3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어두시고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해서 그 돈으로 아주 안전한 펀드에 자동 이체하시는 거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분산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고객님, 이건 위험이 거의 없어요. 국채나 회사채 위주로 구성된 펀드거든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사는 거라서 위험이 분산돼요. 무엇보다 고객님이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2천만 원은 그냥 통장에 놔두기로 했어요. 혹시 병원비나 급한 일 있을 때 쓸 비상자금이에요. 이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즉시 연금 2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이 계획을 얘기했더니 처음엔 아버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돈을 벌어요? 저라도 다시 일어날 테니까 같이 투자해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 같은 일 겪고 싶지 않아. 그리고 투자는 젊을 때 하는 거야. 우리 나이에는 돈 지키는 게 먼저다. 박 형도 제 계획을 듣고는 상주야, 너는 정말 똑똑하다.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욕심이 과해서 이 꼴이 났네라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투자와 완전히 결별하고 안전한 길만 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만약 그때 아들이나 박형 말을 듣고 투자했다면 저도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총 2천만 원 가까이 잃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했죠. 저희 부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새로 취직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아버지, 그때 제 말 안 들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아버지 돈까지 잃었다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라고 해요. 아들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박형은 정말 처참했어요. 결국 집까지 팔고 전세로 이사 갔어요. 부인하고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70 가까운 나이에 택시 운전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상주야, 너는 정말 현명했다. 나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평생 모은 돈을 몇 달 만에 날렸어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생활비로 1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모으거나 가끔 아이들 용돈도 주고 아내랑 여행도 가요. 무엇보다 밤에 잠이 정말 잘 와요. 뉴스에서 주식이 대폭락했다, 가상화폐가 반토막 났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제 돈이 거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꼭 젊을 때 하세요. 20대, 30대에 조금씩 경험 쌓는 건 좋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50, 60 넘어서 특히 은퇴 후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한번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어요. 제 아들이나 박형처럼 인생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억을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투자로 대박 꿈꾸지 말고 1억부터 차근차근 모으세요. 1억만 있으면 제가 한 것처럼 매달 충분한 돈을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가 투자하라고 꼬셔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한테 거의 넘어갈 뻔했거든요. 다행히 그들의 실패를 먼저 봐서 정신을 차렸지만 만약 제가 먼저 시작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안전하게 살 거예요. 투자로 대박 내지는 못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니까요. 1억을 굴리는 게 아니라 1억을 월급으로 바꿔야 살 수 있겠구나. 목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매달 돈이 자동으로 나오게 만든다. 내가 결정 안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은퇴 후 1억이 있다면 당신은 그 돈으로 주식을 하시겠습니까?